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2001년 선고 99도 4837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조문 다시 보시겠지만 현행 노조법 41조 1항은 이제 명확하게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합원 과반수의 이제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한 쟁의 찬반 투표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시된 쟁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 판결이 있기 직전에 전년도에 있었던 대법 판결은 이제 약간 유연하게 해석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조문 자체가 조합의 내부적인 민주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통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법문에서 정한 그런 투표 이외의 다른 방법이라도 조합원의 대다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쟁의가 적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 이듬해 이 전합 판결이 나오면서 그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좀 엄격한 기준으로 쟁의 찬반 투표 요건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노조법 2조 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의 당사자, 노동관계의 당사자라는 표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의미해요.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이게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대항하는 행위가 이제 직장 폐쇄가 될 거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라는 것이 쟁의행위의 개념 표지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조법 3조는 민사손해배상이고 4조 같은 경우에는 형법 20조 익숙하지만 정당행위에 관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조항이 노동조합이 이제 이 동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적용된다라고 해서 면책이라고 불리우지만 그 형법 체계론에서는 위법성 조각이 되는 거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37조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근거 지우는 일단 일반적인 조항인데 쟁의행위는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법령, 사회질서 준수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쓰고 이 항 부분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와일드캣 스트라이크 살쾡이 파업은 안 된다라는 얘긴 거고 이 사망이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이제 그 직장 점거 시트다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그 점유를 배제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21년에 새로 신설돼서 들어왔습니다. 판례 법리를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4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항인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29조 2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즉 복수 노조 상태에서 창구 단일화를 거쳐 이제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라는 방식을 법정하기 때문에 이 법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형태의 의사 그를 수렴하는 절차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거죠. 에 의한 조합은 과반수로 결정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번 이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 이제 이 판결 전년도에 있었던 2000년 선고된 99도 4836 판결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투표 절차의 결함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41조 조항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 지금 전합 판결이 나온 게 이 판결인데 2001년에는 쟁의 찬반 투표 절차는 단순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라 조합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위험을 조합원 스스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특히 파업이 벌어지게 되면은 근로자들이 파업 참가하면 출근하지 않게 되죠. 그럼 no work, no pay 원칙에 따라서 그런 근로자들은 이제 임금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들을 부담하게 되는 개별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해당 쟁의를 개시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조항의 제일 큰 취지입니다. 또한 이 그런 사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절차라는 이유로
방금 보았던 41조랑을 강행법규라고 본 것이 이번 판결의 특징이에요. 강행법규라면 어때요? 엄격히 준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조문에서 말한 직접 비밀 무기명 과반수라는 개별적인 요구 사항들을 다 갖추어야지만 파업이 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다만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상실한다. 그런 객관적인 사정이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이제 사용자가 그런 사용자의 행위 때문에 쟁의 찬반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겠죠. 그런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어진다. 이걸 거치지 않으면이라는 거고 이제 판결 노지를 넘어갈게요. 전화 판결로 전원일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 대한 걸 먼저 보시면 쟁의행의 정당성은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해요. 네 가지 주체, 목적, 그 다음에 방법 절차, 시기, 방법 절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거고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 셋째 그 다음에 시기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해야 된다. 단체 교섭이 우선돼야 되고 단체 교섭을 거부할 때 파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반 투표 중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된다. 등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이 이제 보통은 우리 찬반 투표 말고 또 있는 게 우리 법에서는 파업을 하기 전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전치하고 있고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절차인 거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폭력에 해당하지 이건 이제 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폭력 행사라든가 뭐 그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쟁의행위 정당성의 기준이에요. 이건 익숙해지시고 이 판결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중에 이 절차에 관한 거죠. 쟁의 찬반 투표 위반 관련되어서 쟁의의 절차에 관하여 우리 법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라는 것을 방법으로 명확히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은 언급한 것처럼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함과 더불어 쟁의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본 근로자들이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에 마련한 규정이므로 그 취지 때문에 뭐다 위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예컨대 사용자가 방해했다든가 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와 달리 이제 이 판결 전에 있던 2000년 판결 이 직전에 있던 대법 판결처럼 쟁의행위 개시에 앞서서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내부 의사결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본 판결처럼 해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입장을 취하긴 해요. 하지만 이 판례 입장에 따르면 뭔 거예요? 아까 말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아닌 위임에 의한 대리 투표, 직접 투표가 아닌 거죠. 공개 결의 이거는 비밀 투표가 아닌 거죠. 사실상의 찬성 간주, 뭐 직접 투표가 아닌 거죠. 뭐 그런 방식들, 이 법문에 반하는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이 용인되는 결과가 된다. 그럼 법문과 반하지 않느냐? 사실 이 판결이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 간주 등의 방법이 허용되는 건 법문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증인 거죠. 사실 좀 강력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문 자체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쟁의 찬반 투표라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서 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달라요. 여하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대소 의견은 견해를 달리하여 41조 1항을 위반하더라도 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2000년 판결은 변경한다라고 나왔고 이게 다수 의견, 법정 의견의 내용이고 반면에 이제 송진훈, 손지열, 박재훈 세 분의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반대 의견 같은 경우 중에서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업무방해 형사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건 이게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파업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 따르는 책임들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분적으로 징계라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형벌이라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휘두를 수 있는 제일 날카로운 칼인 거죠. 그리고 노동상권의 행사에 관련돼서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국면인 거죠. 따라서 소수 의견의 반대 의견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 엄격히 보는 것 자체가 민사나 행정 사건에 있어서는 정당할 수 있겠지만 그 형사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반드시 그런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쟁의를 포함한 단체 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쟁의 행위를 형사 제재하는 것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법성을 달리 봐야 된다. 민법상 그 손해배상에서 위법성 판단의 수준과 형법에서의 위법 불법의 판단 수준은 달리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한국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 뭐 이제 뭐 직장을 부당하게 위법하게 점거한다든가 폭력 파기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부작위인 거죠. 그러니까 위계나 위력이 없이 소극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했을 뿐인 쟁의행위, 즉 단순 파업,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합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쟁의의 주체, 목적, 시기, 방법 등이 모두 정정하고 단지 일부 절차상 결함만 있는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쟁의행위는 말 그대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개입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찬반 투표는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집행부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이제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이제 잘 개입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정을 주도하거나 적극 관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파업에 참가한 사람을 처벌 대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된 소수 의견은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 이 원심의 판결 또는 그 전년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은 이걸 일반론으로 이해하는 한 잘못이 있는 건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수 의견과 취재를 같이 하면서도 쟁의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이런 일반론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찬반 투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 가담한 근로자들을 단순 파업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아서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들로서는 그 지부의 쟁의를 수행할 수는 불가한 경우에 이런 사건들의 쟁의행위가 바로 그렇다라고 본다라는 점에서 다수 의견과 달리한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법관의 그 반대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의행위에 대해서 국가 행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쟁의 찬반 투표라는 것은 이제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주도하는 것인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단순 가담자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단지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만 형사처벌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고 그냥 소수 의견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쟁의 찬반 투표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들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이제 파업 개시 여부에 대한 민주적인 관여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법익 자체가 주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익이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익인 것이고 그 위반 부분은 내부적인 이제 조합 내부 문제로서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결정 여부를 탓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결했다는 것만으로 파업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그런데 이 전합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 노조법의 법문 자체가 너무 명시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 뭐 이제 직접 무기명 투표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의 찬반 투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한국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이 판결의 다수 의견을 이제 비판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지금 그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까지 보기를 하고 사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24년 그 신문에 나왔던 문제인데 A 회사는 5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하는 회사이다. A 회사에는 전국 단위 산별, 비산별 노조 A 지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 얘기 잠깐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기업별 노조 체계에선 찬반 투표를 누가 하냐, 기업별 노조가 하면 된다.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창구 단위를 거쳤으면 법문 자체가 창구 단위에 참가한 그 모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하면 된다라는 게 명확한데, 산별화된 노동조합의 지부나 지회 같은 산하 조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독자적인 노동조합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지부나 지회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쟁의할 경우에는 찬반 투표는 산별노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부나 지회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게 2000년 초반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뭐 설명은 안 했는데 뒤에 이제 해설 부분 나올게요. 그것 때문에 지회가 조직돼 있단 말 나오면은 쟁의 찬반 투표의 대상은 지회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과 협약을 체결해 왔다. 뭐죠? 사실상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이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독립된 노동조합처럼 행동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관계죠. 그걸 포섭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뭐 복수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창구 단일화가 거쳐져 가지고 모든 그 창구 단일화에 참가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필요한 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24년 수차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 이르지 못하고 조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조정을 거쳤으나 결렬되었다는 얘기 왜 나오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쟁의 찬반 투표 이외의 그 법정인 절차 요건인 조정 전체를 거쳤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5월 달에 3,50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박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하였다. 어색해 보입니다만 사실 이런 방식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가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결의에서 직접 무기명이라는 걸 법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거수라든가 만장일치 박수라든가 하는 것 같은 걸 의결하는 거가 위법하다고 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이제 41조가 명확하게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 법문을 준수하지 못한 거다라는 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절차에 있어 정당한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절차에 대한 정당성은 법령이 요구하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쟁의 찬반 투표와 그다음에 조정 전치라는 두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들 중에서 준수가 안 돼 있는 파업 찬반 투표 부분을 쓰라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답안을 작성해 봅시다. 이 사안의 쟁점은 A 지회의 파업이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박수를 한 것은 의결로서는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합성행위로서의 결의로서는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찬반 투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정당성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노동조합 총회에서 박수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방식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관련 법령 쓰시면 이제 여기는 절차에 대한 것만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법문과 노조법과 판례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 중에 절차에 관해서는 이제 여기는 지금 안 쓴 것 같은데 이제 조합 전치, 조정 전치라는 걸 규정하고 있고, 조정 전치는 준수가 되었잖아요. 그 외에 41조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결의를 거쳐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노동조합이 자주지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해 법적 경제적 위험, 법적 위험은 징계당할 위험, 손해배상당할 위험,
뭐 경제적 위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의 위험, 임금 상실의 위험을 조합원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소수의 간부가 전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전단적으로 결정함으로 인해 이런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취지이다. 사실 딱 지금 나오는 세 가지 다 보더라도 누구 이익을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전 이해가 되거든요. 여하간 이런 것은 단순한 내부 규정의 절차가 아니라 쟁의의 정당성을 위한 강행 규정이다. 위반하게 되면은 안 된다. 다만 투표 절차를 뚫어서는 객관적인 사정, 예컨대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긴급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고, 한편 찬반 투표를 할 조합원의 범위는 이제 산별 노조의 경우에 총파업이 아닌 이상, 모든 전체 산별이 파업하는 게 아닌 이상 해당 지부나 분해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된다라는 게 2004년에 나온 판결이 있어요. 이거 잠깐 언급해 주시고, 사안의 포서 첫 번째, 찬반 투표를 할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의 근로자, 조합의 조합원이다. AG에는 조합원 4,000명 중 3,500명이 참석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만장일치의 박수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런 방식은 만장일치는 뭐예요? 공개적인 방식인 거잖아요. 자신의 의사가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십자가 밟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밀 무기명 투표 요건을 위반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외 사유가 존재하냐? 우리한테 주어진 설문의 내용으로서 이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사용자가 방해했다던가 긴급한 상황 등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A지회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적인 박수결의 방식으로 파업을 결정하였지만 이것은 41조에서 정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한 과반수 찬성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한 쟁의 행위다라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좀 스트레이트하죠. 쟁점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스트레이트하기 때문에 이 정도 답안을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